이게 그 해양 관련된 지문에 나오는 크릴이라는 새우거든요. 그 바닷속에 사는 고래나 상어, 물고기도 얘네를 먹고, 그 다음에 그 육지에 사는 물개나 펭귄 같은 친구들, 심지어는 새도 크릴을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그 해양 생명체의 출발점이 되는 먹잇감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엄청 중요하다고요. 이거 고래가 먹는다고 해서 인간들도 크릴 막 분말 형태로 해서 먹는 분도 계시던데, 여하튼 엄청 중요하다. 그 다음에 멜팅팟이라는 그 표현이 나오잖아. 이게 용광로인데 철을 녹일 수 있는 엄청 탄탄한 그릇이라고 해야 되나? 용광로? 그 빨간색 용암 같은 물 같은 거 담기는 곳? 그래서 미국을 용광로, 뭐 인종과 문화의 용광로 혹은 샐러드볼이라고 하거든. 샐러드에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 인종과 문화가 합쳐진 곳이다. 과거에 로마도 그랬답니다.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보면 되고, 20번 지문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은, 일단 첫 번째로는 이 2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일단 이투 가주어 진주어죠. 이투 가주어 진주어인데, 여기서 이 and 뒤쪽으로 let이 무슨 동사냐? 뒤에 구조를 봤더니 사역동사죠. 사역동사니까 뒤에 목적어 나오고,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get이라는, 그쵸, 원형 get이라는 원형이 나왔는데, get스톡이 이 정체되다라는 뜻이라고. 나도 모르는 단어들이 있거든, 외우지 않으면. 그러니까 너네가 안 외울 수가 없죠. 응? 그러니까 꼭 그 꼼꼼하게 외워라. 특히나 go a long way 이런 거, 뭐 도움이 되다 이런 건 무조건 외울 수밖에 없는 단어를 꼼꼼히 외우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4번 문장의 주어인 this가 문맥상 의미하는 것을, 이게 첫 번째 질문이거든. this가 의미하는 것을 이제 한글로 적으시면 됩니다. 이것은 의미하는 게 아니다. 계속해서 연락하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야. this가 의미하는 게 뭔지. 그 다음 역시나 7번 문장의 this, 이것은 보여준다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지. 6번 문장에 주절에 주어 있어? 구조 파악해온 거 보니까 주절에 주어가 없죠. 왜냐면 무엇이기 때문에. 그쵸, 명령문. 공유해라 이렇게 시작하죠. if 부사절 접속사 이렇게 예쁘게 세모로 묶으면, 만약에 너가 마주친다면 공유해라 그것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어가 없는 명령문인데, 얘를 너네를 속이고 싶으면 선생님들이 뭐라고, 쉼표 오른쪽이니까. 그래서 sharing, 이러면 마치 분사구문처럼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면 이 문장에는 주절이 아예 없어지게 되는 거죠. 주절이 아예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틀린 문장이 된다. 그 다음에 이 대세 쓰임, 지금 한번 써볼래? 예, 대세 쓰임이 뭔지. 주격 관계대명사인지 목적격 관계대명사인지 동격인지. 최소 동그라미로 묶었으니까 접속사는 아니잖아. 이 대세 쓰임, 뒤에 구조를 파악해서 대세 쓰임을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21번에서는 이 첫 번째 줄에 have been promoted 있죠. 얘의 시제와 태, 시제와 태를 쓰시면 됩니다. have been promoted의 시제와 태. 그 다음에 이거 21번 함축이거든. 함축. 이거 쓰세요. 도시의 녹색 장소의 역설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 밑에 검정색 글씨로 써져 있는 이거를 의미하거든. 이거 뒤에 프린트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해석되는지 그 다음에 확인해봐. A situation forcing out 해석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장에 this 역시나 this가 의미하는 것 한글로 이것은 exclusion 배제를 야기한다는데 그렇다면 this에 해당하는 건 뭐겠냐? 얘 results인 대표 동사 중에 어디에 포함돼? 인과관계 동사죠. 그럼 주어가 뭘까? 그쵸? 앞문장인데 원인일까 결과일까? 원인이겠죠. this가 원인이 돼서 결과로 뭐가 나오는 거야? 배제나 displacement, 퇴거가 되는 거죠. 꼭 인과관계를 영어에서는 인과관계가 중요하거든. 고3 때는 더욱이 result in, result from, lead to, this is because, this is why 인과관계를 꼭 자연스럽게 해석 그 다음에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 그 다음 여기에서는 문맥상 이러한 커다란 장애물이라는 게 문맥상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글로 문맥상 커다란 장애물이 무엇인지 한글로 적으시면 되고요. 이거는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이시지칭하는 거 비하인드 이세에서 이시지칭하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5번 문장에서 수일치는 되지 않지만 이 대의가 지칭하는 거 문맥상 그들은 알고 있다는데 이 그들이 누구인지 그 다음에 그것은 not the case 사실이 아니랍니다. 그 대시 무엇인지 무엇이 사실이 아니라는 건지 해당되지 않는다는 건지 그 해양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여기 8번 문장에서 봤을 때 얘 해석이랑 구조를 보면 where 밑에 뭐라고 쓰고 싶냐 There is far more to it than the risk of whales going hungry라고 하는데 whales 밑에 뭐라고 쓰고 싶어? 무엇의 의미상의 주어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다 그쵸 고래 가 굽는 것에 대한 위험성 내가 이걸 어떻게 하냐 동명사의 주어인지 보통 이렇게 전치사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명사 나오고 ing 나오면은 해석을 통해서 은는이가 붙여서 해석했을 때 좀 더 자연스러우면 얘가 의미상의 주어인지 알 수 있거든 의미상의 주어고 얘가 동명사야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어떻게 표시해? 왼쪽에? for 목적격이잖아. it for to 구문이 되잖아. 그래서 그게 꼭 아닐 수도 있고. 근데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어떻게 표시해? 이 왼쪽에 목적격이나 소유격이었죠. 그쵸? 소유격. 이행문 투부정사랑 동명사 파트에 나온다. 그 다음 23번에선 여기에서 멜팅 팟, 녹이는 팟, 뭐 항아리, 용광로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한글로 적으시면 됩니다. 용광로가 비유하는 게 무엇인지를 한글로 적으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투부정사의 어떤 형태인지 역시나 의미상의 주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몰랐던 친구들은 모르면은 그 이행문 펼쳐서 확인해봐라. 얘는 또 투부정사의 어떤 형태인지 똑같은 페이지에 나와 있을 거거든. 투부정사의 형태의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to have been. 그 다음에 얘를 언제 쓰는지, 이 형태를 언제 쓰는지까지. 그 다음에 2번 문장에 그 히스토리언, 역사가 리비라는 사람이 주장했답니다. 목적격 접속사 대시 생략돼 있죠. 이렇게 네모가로 연 거 어디에서 닫았냐? 네모가로 안 열었나요? 어디? 그쵸? directions죠? flooding부터는 이렇게 동그란 가로로 묶고 이렇게 닫히잖아. attracted부터는 무슨 가로야? 세모가로죠. 분사 구문이기 때문에 얘를 부사절로 바꾸면 된다. attracted를 부사절로 바꾸시면 됩니다. 부사절 접속사 주어 동사의 형태로 바꾸라는 거다. 3번 문장에서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2개 어디다 쳐야 되냐?
이때 뭐이기 때문에? 강조 구문이죠. 이때 강조 구문. 이거 어떻게 하냐? 해석과 구조를 통해서 알죠. 항상 해석과 구조. 해석을 하려면 단어를 알아야 되고 구조를 알려면 문법을 암기해야 되죠. 그 다음에 5번 문장에서도 아까 이거 모르는 사람은 with 분사구문 페이지 한번 찾아봐라. with her arms crossed 문요. 이 네모치는 건 항상 목적어고 물결은 목적격 보어거든. 항상 다른 왕들이 도착하는 거죠.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arriving을 어떤 형태로 바꾸면 안 되겠어? 그쵸? arrived 과거 분사 형태로 바꾸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왕들은 스스로 도착을 능동적으로 하지 도착하게 되는 게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이 before도 세모가로로 묶었으니까 얘도 부사절로 바꾸시면 됩니다. before being chosen 얘도 부사절로 바꾸면 된다. 그 이면지에 써서 제출하세요. 그 다음 24. 이 24번 지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일단은 4번 문장. 이 4번 문장에서 나오는 중요한 문법 포인트가 뭘까?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 어떤 문법 포인트가 나오고 있냐? 가정법 과거 완료. 그쵸? 가정법 과거 완료거든요. 이거를 모르고는 해석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일단 if 가정법 과거 여기에서 24번을 사실 해석은 어렵지 않거든. 내용도 사실 우리가 전자 뭐 물리적 법칙 이런 거 알 수가 없어. 나는 몰라. 최소한 너네는 배웠을지 모를지언정.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하튼 중심 내용은 알잖아. 오묘한 물리적 법칙 덕분에 생명이 탄생할 수 있게 되었다. 생명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게 전부 다인데 여기에서 이제 가정법 과거랑 과거 완료의 형태를 쓰시면 됩니다. 이면지. 가정법 과거랑 과거 완료, if, 주어, 과거 동사. 그 다음에 형태랑 해석까지 쓰면 된다. 그 이면지. 뭔 말인지 되냐? 형태. 그거를 모르면 이거를 풀 수가 없거든. 일단 그 형태를 이면지에 지금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가정법 과거랑 과거 완료. 이면지 지금 한번 적어볼래? 페이지. 그 7페이지 보면은 그 컬러 프린트 기준으로 갖고 있는 친구들은 그 오른쪽에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 단위. 오른쪽에 그 인과관계 동사라고 써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배우는 지문에서 result in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 그래서 주어 부분에 있는 게 원인이고 그 다음에 뒤쪽 in 뒤에 나오는 목적어가 결과라는 거. 초래하다, 야기하다. 그 다음에 우리 24년도에서도 나왔던 그 밑으로 내려가면 그 점선으로 된 네모 박스 안에 this, it, that, is, why. 일단 해석은 그래서 뒤에 결과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this, it, that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다음에 그 원인 같은 거를 이제 앞문장에서 찾는 연습을 하고 있거든. 실제로 본문상에 예를 들어 this is why라고 나오잖아. 그럼 내신에는 this is because로 바뀌어서 나오거든. 그럼 이게 문법적으로는 틀리지 않은데 해석해보면 인과관계가 바뀐 거기 때문에 이게 한 내신에서 2번 정도 출제된 적이 있거든. 그 why랑 because 둘 중에 하나 고르시오 하면은 앞문장과 뒤에 있는 표현이 원인인지 결과인지를 구분해서 적절한 표현을 쓸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꼭 구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8페이지에는 이제 가정법이 나오는데 너무 이제 헷갈리고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잖아. 사실 내신에나 문법으로 출제될 수 있지. 사실 내신에도 가정법이 문법의 답으로 출제된 적은 없는 것 같거든. 근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에서 이제 2학년 때 해석, 모의고사를 풀 때 정확한 해석을 해야지 이게 의미를 파악한 다음에 중심 내용을 고를 수가 있는데 그 가정법은 언제 쓰냐? 그러니까 어떤 사실과 반대를 표현해서 어떤 소망이나 그런
이루어졌으면 하는 거를 표현할 때 쓰는 거거든. 아, 내가 지금 로또가 당첨되면 학교 안 다녀도 될 텐데. 이건 지금 내 소망이나 희망을 표현하는 건데 이거를 조건문으로 단순하게 쓰는 게 아니라 현재 사실의 반대를 표현함으로써 내 희망이나 소망을 표현하는 거잖아. 그럴 때 가정법이라는 걸 쓰는 거거든. 영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건데 내가 중학교 때부터 단어를 외웠다면 지금 좀 편할 텐데 이런 표현들. 과거 사실의 반대 이런 거. 중학교 때 결론. 그래서 너는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을 거야. 직설법으로 바꾸는 거. 그럼 어떻게 돼? 직설법으로 바꾸면 내가 로또가 당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된다. 내가 중학교 때 단어를 외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 공부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직설법으로 바꾸는 연습을 우리가 했었거든. 일단 그게 가정법의 EA인데 그거 이전에 일단 구조를 알아야 되거든. 그럼 1번 그 회색 부분 표시된 애들아 한 명 빼고는 다 틀렸거든. 가정법 쓰라고 했을 때 가정법 과거가 있고 과거 완료가 있잖아. 형태에서 이름을 따온 거야. 가정법 과거는 굵게 표시된 부사절 안에 과거 동사니까 VED가 써진 거잖아. 주절에만 우주쿠마 중에 4개 중에 얘도 미묘하게 뜻이 달라. 그것까지 알려줄 순 없어. 해석을 통해서 그건 보완되는 거고 우주쿠마 중에 하나를 쓴 다음에 뒤에 동사 원형 오는 거야. 가정법 과거니까 우주쿠마가 조동사의 과거 형태거든. 슈드도 과거에는 과거 형태로 쓰였어. 이게 현재형이 아니야 사실. 근데 이걸 그냥 조동사의 과거 형태라고 이제 생각하고 뒤에는 원형이 오는 거야. 결국에 가정법 과거는 이 형태의 시제에서 왔구나. 이렇게 한 다음에 가정법 과거의 의미는 현재 사실의 반대니까 시제가 과거라도 뭐뭐 했다면이 아니라 뭐뭐라면 내가 로또에 당첨된다면 공부 안 할 텐데 이렇게 되는 거고 가정법 과거만 외우면 과거 완료는 공짜잖아 공짜. 과거 완료 시제로만 바꾸면 돼. 과거 시제였던 걸. 과거 완료 시제 헤드 플러스 pp잖아. if 부사절 안에. 그 다음에 우주쿠마 뒤에 조동사 뒤에는 헤드 형태를 쓸 수 없으니까 그게 원형으로 바뀌어서 have 플러스 pp 형태가 된 거라고요. 네? 해석은 뭐뭐 했다면 뭐뭐 했을 텐데. 응? 과거 사실에 이제 반대를 얘기하는 거잖아. 이걸 이제 암기를 한 상태에서 지문을 읽으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뉘앙스를 파악해가는 게 가정법의 완성이거든. 그러니까 이 형태부조차 모르면 헷갈려. 백날 첫날 강사가 가정법 과거다, 가정법 과거 완료다. 강사는 다 알고 있거든. 근데 너네가 눈치채지 못하는 게 알아채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지. 일단 1차적으로 형태를 암기해라. 그 다음에 해석을 정확하게 하고 지문 안에서 이제 그 느낌을 파악해 나가는 거다. 그 다음 어디를 봐야 되냐면요. 그 13페이지? 13페이지 보면은 만약에 이제 다음 달 12월에 예비고 애들이 이제 올라오거든요. 12월 1일에 이제 예비고 애들이 올라오는데 그때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문법을 딱 하나만 알려줘야 돼. 그 많지도 않은데 그 문법 중에서 딱 한 파트만 알려줘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분사입니다. 분사. 분사 파트만 알아도 10개 중에 7개는 다 마스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 너네도 얼마나 분사가 자주 출제되는지 알 테니까. 그 중에서도 분사 구문을 참 헷갈려하는 것 같은데 그 13페이지에 보면은 너네가 어려워하는 게 그 맨 위에 넘버링이 11이죠. 그 다음에 1, 2로 나가는 거 보여? 그 2번에 다음 분사 구문에 세모 괄호 표시하고 부사 절로 바꾸라고 하잖아. 근데 두 번째 동그라미 3개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this book 찾았어? This book written in easy English is fit for beginners. 거기에서 이중심표 사이로 분사 구문이 들어간 거거든. 여기까지 이제 written 보여? written 찾았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이 seen from a distance 동그라미 3번째
멀리서 보여지면은 그 인형은 진짜처럼 보인대. seen from a distance. 얘도 seen부터 distance까지 세모가로잖아. 그러니까 과거분사 형태로 된 분사 구문은 복원시키면 밑에 보여? 문장? 수동태야 인간들아. 수동태. 응? 수동태니까 과거분사 형태로 남은 거야. 응? 쓰여진 것도 책에 쓰여지는 거니까 written이죠. 이거 우리는 attracted를 복원시켰잖아. attracted. 끌려와서. 근데 그거를 복원시키라고 했더니 어떻게 능동태 형태를 쓰니? 빡대가리세요? 아주 간단해. 능동형 현재분사 형태로 썼다는 건 원래 문장이 능동형 문장이라서 현재분사로 쓴 거고 attracted나 여기 이행문에 written이나 seen이라고 남겨져 있는 건 원래 문형으로 복원시키면 수동태이기 때문에 과거분사로 남아있는 거라고. 응?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written이랑 writing 둘 중에 하나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출제돼. written이랑 writing in easy English에서. 그러면은 해석을 해봤을 때 생략된 주어가 책이니까 책이 쓰는 게 아니라 쓰이는 거니까 과거분사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잖아. seen from a distance도 seeing, C에 ing 붙은 거랑 seen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했을 때 인형이 보는 게 아니라 목격을 당하는 거. 누군지 몰라.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것에 의해서 이제 목격을 당하는 거니까 과거분사인 seen이 쓰이는 거고. 응? 현재분사는 능동, 과거분사는 수동의 뜻을 갖고 있다는 게 이런 거거든. 문맥상의 주어를 찾아서 걔를 능동형인 현재분사를 쓸지, 그쵸? 과거분사를 쓸지,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것 플러스 정확하게 복원까지 시키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이 부분을 알아야 되거든. 14페이지에 보면은 그 현재표 밑에 현재 시제를 쓰는 경우 보이죠? 현재 시제를 쓰는 경우에 3번 보여? 일반적 사실이나 진리. 그러니까 물리적 법칙이나 값 같은 거는 무조건 현재 시제 쓰는 거야. 이거를 꼭 머리에 넣어도. 조금 이따 가정법이랑 조금 이따 합쳐져서 이 부분을 내가 설명해야 되거든. 무조건 현재 시제를 쓰는 경우는 일반적 사실이나 진리 같은 거. 응? 그 다음 15페이지. 그 15페이지에서는 그 표가 3개 있죠. 그 중에 두 번째 표에서 초록색이 동명사, 왼쪽에 오른쪽에 주황색 투부정사인데 거기서 이제 밑에서 두 번째 줄 표에서 의미상의 주어 표시가 보이죠? 목적격, 소유격, finding. 목적격은 대명사로 했을 때 뭐 me, them, her, him 이런 게 목적격이고 소유격은 my, her, his, their, our 이런 게 소유격인 거죠. 우리 이름 제이미라고 하면 제이미 어퍼스트로피 붙인 거 혹은 제이미 그 자체가 목적격인 거고 한마디로 동사의 뒤쪽에 가는 목적어 형태가 목적격 소유격은 그 어퍼스트로피 붙이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my 북할 때 그 my에 해당하는 그런 게 소유격인 거고 그것도 이행문에 나와 있잖아. 2페이지에 대명사 파트에. 그 다음에 그 완료형 보이세요? to have found 완료형을 언제 쓰냐? to have found 투부정사의 완료형을 언제 쓰냐? 주절의 시제보다 과거에 발생한 일일 때 완료형을 쓴다는 거. 그거를 머릿속에 두고 같이 한번 진도를 나가보도록 합시다. 하나를 확인을 못했네. with 분사구문. 같이 보면 20번. 일단은 이 지문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1번 문장이죠. 너는 이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 아직 20살도 먹지 않았죠.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소통을 이어가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라.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 원어브 복수명사니까 원이 주어져. 그 다음에 동사는 is네. 거리가 뭐네. 더 most니까 최상급이죠. 가장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 뭐 하는 데 있어서 그러냐면은 롱텀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는 의사소통이다.
친구 관계 오래 갖고 싶으면 의사소통을 해라. 얘들아 2번 문장 쉽잖아.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거 연결되는 건 쉬워. 그리고 그런 다음에 뭐해? 그 관계가 정체되도록 두는 거죠. due to 전치사 follow up 추후 연락의 부족 때문에. 뭐 꿈두레를 하든 DM으로 친구가 되었든 연결되는 건 쉬운데 이제 관계가 정체되도록 냅두게 된다는 거죠. 보통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얘도 keep, find, leave 문형이죠. 관계라는 것이 살아있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역시나 명령문이죠. 의식적인 노력을 해라. 연락을 유지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해라. 글쓴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3번 문장이죠. 관계를 지속하고 싶어? 우연히 연락하지 말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 그 다음에 4번 문장에서는 이제 나데이 법비에 해당되는 거죠. 벗은 여기 있고. 의식적으로 연락을 하라고? 근데 이게 의미하는 건 아니랍니다. 계속해서 reach out, 연락을 취하다. 연락을 취하는,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야. request, 어떤 요청을 하거나 최신 소식을 갖고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라는 게 아니라 maintaining, 친근하고 지속적인, 그쵸? 그런 연결선을 유지하라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에. 응? 일단 해석 끝까지 할게. 그 간단한 메시지 있죠. 어떤 메시지냐면 체크인이 안부를 묻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안부를 묻다. 이 단어 리스트에 없다. 안부를 묻다. 체크인. 간단한 메시지 있잖아. 안부를 묻거나 어떤 것을 공유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가치 있는 어떤 것을 공유하거나 안부를 묻는 단순한 메시지라는 게 go a long way,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in ing, 뭐뭐 하는데 뭐뭐 할 때 너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혹은 강화할 때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너가 come across 우연히 마주하게 되잖아. article, 기사나 resource, 그 자원 같은 거 뒤에 주어 동사 나온다고 무조건 동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you think 같은 거는 대표적인 이제 삽입절이거든요. 삽입절. 삽입절이 뭐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표현이다. 이렇게 삽입절을 동그란 거로 묶으면은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거든? 그러면 뒤에 might interest라는 동사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that은 여기에서 무슨 격이야?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거죠. 주격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interest도 여기에서 감정 관련 동사잖아. 얘 흥미롭게 하다라는 뜻이잖아요. 흥미롭게 하다 여기에서. 삽입절은 앞으로 나올 때마다 빨간색 동그라미로 묶을 거고 보통은 you think, 뭐 I believe 이런 표현으로 나오거든? 만약에 너가 그 기사나 자원을 보잖아. 해석은 이렇게 하면 돼. 너가 생각하기에 그 관계를 흥미롭게 할지도 모르는 자원이나 기사를 우연히 마주치게 되잖아. 그러면 그것을 공유하랍니다. 그들과 함께. 여기서 it은 스위치 어디다 시킨 거 같냐? share it에서 it. 그쵸? A와 B 하면 B의 수일치 맞추니까 얘 수일치 시킨 거죠. 비록 너가 haven't spoken 대화하지 않았더라도 in a while 한동안 좀 어사인데 어사? 너무 연락 안 했는데 내가 기사 같은 거 공유해도 될까? 글쓴이에 의하면 하라는 거죠. 이것은 보여준답니다. 뭐를 보여주냐면 너가 그들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be invested in 노력을 쏟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되냐? 일단은 be invested in이 어디 무엇 하는데 노력을 쏟다라며 여기에 문맥상의 동의어
우리 교과서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be committed to죠. 여기서 to는 그거 전치사의 to기 때문에 뒤에 ing 형태 be committed to. 그 다음에 go a long way가 도움이 되다라니까는 얘를 다른 어휘로 바꿔 차이를 만들다라는 표현이 있거든. make a big difference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 관계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make a big difference. 그 다음에 get stuck 연결되는 건 쉬운데 관계가 정체되도록 냅두는 것 또한 쉽다는 건데 결국에 관계가 멈추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come to a halt 관계가 멈추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혹은 fade 흐려지게 되는 거죠. 사역동사의 목적격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니까 come to a halt 멈추게 되다 혹은 fade 흐려지게 되는 거. 그래서 4번 문장에 이것은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데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는 게 아니라 친근하고 지속적인 의사소통의 선을 유지하는 거라고 하잖아. this가 의미하는 건 결국에 관계가 살아있도록 지속시키기 위해서 의식적인 노력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전 이렇게 할게요. 관계를 연락을 유지하는 의식적인 노력을 하는 것, 친근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거다. 그냥 뜬금없이 계속해서 쓸데없는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7번 문장에 이것은 보여준다고 하잖아. 너가 그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걸, 그 다음에 투자하고 있다는 걸 관계를 유지하는데 결국에 이게 얘기하는 건 그 흥미로운 기사거리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공유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전 이렇게 네모 친 다음에 요걸로 할게요. 요거 share 여기다가 연기시킬게요. 전 주제문 3번이랑 5번 골랐습니다. 3번이랑 5번. 단순한 메시지라는 게 관계를 강화시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21번. 일단은 이 지문의 핵심은 그 도시의 녹색 장소의 역설이잖아. 이거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 어떤 상황이냐면 도시의 거주자들을 몰아내는 상황. 그쵸? force out이 몰아내다. 도시의 거주자들을 밖으로 몰아내는 거잖아. 몰아내는 상황이죠. 근데 이 도시의 거주민들이 녹색 그러한 리뉴얼, 개선이라는 게 돕는 걸 목적으로 했던 주민들이거든. 해석이 어렵다. 결국에는 녹색지대를 형성함으로써 도우려고 했던 도시주민들을 오히려 몰아내는 상황이 녹색 공간의 역설이라는 거죠. 1번 문장부터 보면은 현재 도시의 regeneration, 재생 프로젝트라는 게 근데 어디에서 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냐면 degraded, 낙후된 지역에서 도시의 재생 프로젝트라는 게 추진이 되어 오고 있거든.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추진이 되어 오고 있답니다. 근데 뭐로써 그러냐면 이 and 사이로 ing 두 개가 병렬되죠. 주민들의 웰빙을 향상시키는 것으로서 그 다음에 환경의 injustice,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도시에서 되게 어둡고 조금 쓰레기 위생적이지 않은 곳을 이제 개선하려는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나 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좀 잘 살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있는데 그래서 have been promoted는 현재 완료 수동태죠. 현재 완료 수동태.
왜냐면 프로젝트는 촉진하는 게 아니라 촉진되는 거니까. 하지만 그런 환경적 향상이라는 것은 에스닉, 소수 민족의 공동체나 혹은 로우 인컴, 저소득 가정에서의 그런 환경적 개선이라는 게 도시의 녹색 장소의 역설을 만들어내고 있답니다. 그런 환경적 향상이라는 것도 역시나 여기로 연결시키면 순서별 문장 삽입할 때 좀 편하겠죠? 이미 서치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 그런 환경적 향상은 앞문장이 improving으로 그럼 연결시킬게. 순서별 문장 삽입할 때 참조해라. 그 더 크리에이션, 그 만드는 거 있잖아. 형용사 두 개가 병렬되고 있죠. 새롭고 높은 질의 녹색 장소를 만드는 게 매력도를 증가시키거든. 메이킹부터 분사 구문이죠. 이러한 네이버후드, 동네라는 것을 더 탐나도록 만든 채로 만들면서 desirable, 탐나는 매력적인, 바람직한이라고도 많이 외웠겠죠. 단어 리스트에서. 탐나는 매력적인. 그러니까 낙후된 곳에 녹색지대, 공원이나 꽃을 심어 놓으니까 매력도가 상승한다. 그 지역에. 대조적으로 하우징은 주거거든. 주거 비용이라는 게 당연히 상승하게 되겠죠. 주변이 깔끔하게 정돈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주민들은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답니다. 그 더 렌트, 임대료라는 걸 afford, 모모할 여유가 있다. 그 임대료를 지불할 여유가 없을 수도 있답니다. 주변 환경이 개선되니까 집값이 올라서 집값을 못 낼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원인이 돼서 결과적으로 exclusion, 배제나 displacement, 퇴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퇴거를 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가난한 동네의 주민들의 배제나 퇴거. 그리고 그 가난한 동네의 주민들은 의도되었거든. 이득을 얻도록, benefit from, 이득을 얻도록 그 생태 서비스로부터. 근데 이게 제공되는 서비스였잖아. 새로운 녹색 장소에 의해서. 그러니까 주변에 공원 좀 만들면은 이 사람들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집값이 올라서 오히려 배제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원인은 너네가 대부분 썼듯이 앞에 이 두 문장을 얘기하는 거잖아. 이 두 문장을 얘기하는 거죠. 두 문장을 요약하자면 저는 그대로 쓸게. 소수민족이나 저소득층 지역 녹지 개발로 인한 렌트비 상승을 얘기하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녹지 개발로 인한 임대료 상승이라고 써도 맞다고 했습니다. 혹은 임대료 상승만 쓰면 안 되고 녹지 개발로 인한 임대료 상승이 포인트다. 이게 결국엔 원인에 해당되는 거죠. 원인. 그래서 결과는 가난한 동네 주민들의 배제나 퇴거. 그럼 여기다 결과라고 쓸게 얘들아. 됩니까? 원인은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죠. 앞에 요약한 것으로 이렇게, 전 이렇게 할게요. 그럼 마침내 어때? 주민들은 오직 살 수 있는 걸 감당하게 되는 거죠. 살만한 여유가 있을 수 있답니다. 비슷한 낙후된 지역에서. 근데 무엇과 비슷하냐면 그들이 레프트는 여기에서 떠나다라고 해석해야 된다. 그들이 떠났던 곳과
비슷한 낙후된 동네에서 살게 될 여유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원래 낙후된데 공원이 생겨서 집값이 올라서 이사 가게 됐는데 거기는 역시나 원래 살던 곳과 비슷한 낙후된 곳이다. 결국에는 낮은 접근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녹색 사회 기반 시설과는.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죠. 역시나 나무나 꽃 같은 거를 보지 못한다. 녹색 기반 시설에 대한 낮은 접근권. 이걸 이제 동의어로 바꾸면 이제 limited. 제한돼 있죠. 제한돼 있죠. 그 다음에 불충분한 insufficient. limited, insufficient. 그 다음에 아까 desirable, 매력적인, appealing 이런 단어가 동의어가 될 수 있겠죠? appealing 혹은 너네가 모를 만한 단어가 sought, hyphen, after 수요가 많은 이란 뜻이거든요. S-O-U-G-H seek 추구하다의 과거 분사 형태거든. sought after, seek, sought, sought, sought after 하이픈 붙여서 수요가 많은. 그 다음에 degraded 얘 저하된, 낙후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 악화된이라는 고급진 단어로 deteriorat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과거 분사 형태로 써야 되니까 deteriorated 악화된, 낙후된 deteriorated degraded의 문맥상의 동의어고 그 다음에 빈곤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있거든. 빈곤하게 하다 혹은 낙후시키다. 이거는 워드마스터에 나오는 단어인데 impoverishe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후된의 동의어가 나는 거죠. impoverished. 박규현 씨? 네? 썼어요? 네. 졸고 계신 거 아니죠? 저 아니에요. 화나요? 많이? 저 지금 되게 예민하거든요. 저도 처음 하는 질문이라 되게 긴장하면서 하고 있어요. 네? 규현아 졸리면 뒤에 나가서 들어라. 됐나요? 규현이 너 주제문 몇 번 골랐냐 이거? 2번? 아, 얼반 그린 스페이스 패러독스가 너무 함축적이라 다른 거 고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소율이 몇 번 골랐나? 6번. 하진이. 저 2번하고 5번.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2번이랑 5번 합시다. 2번이랑 5번. 사실 5번에 디스만 알면 인과관계가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5번이 사실 난 주제문으로 골라왔는데 녹지 개발로 인한 임대료가 상승해서 결국에는 가난한 동네 주민들이 소외된다는 게 이 지문의 포인트거든요. 역설적으로 그들을 도와주려고 했지만. 그 다음 22번. 일단 it은 증가하는 인식 있잖아. 이런 표현 엄청 명사형 표현이 엄청 많이 나와. 고3 때 엄청 많이 나오니까 이제부터 이미 익숙해져야 되는데 우리의 영향력에 대한 증가하는 인식. 그러니까 우리의 영향력을 우리가 알게 되고 있다는 거거든 서서히. 근데 어디에 미치는 영향력이냐면 그 해양에 미치는 영향력이거든. 이펙트 온하면 온이 어디에 미치는 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제 점점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이 올라가니까 어때? 느리게 seeping into 스며들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게 되니까 공공의제, 공동의 의제, 즉 논의해야 될 주제가 되었다는 거거든. 점점 끌어들이면서 얘 전명이니까 동그란 거로 묶으면 이 a conversation 문장의 구성 성분상 뭐냐? 드래깅의 목적어죠. 목적어? 드래깅의 목적어죠. 그것 뒤쪽으로 대화를 끌고 오면서가 되죠. 근데 어떤 대화냐면은
데케이즈니까 수십 년간 미뤄온 대화거든. 그러니까 수십 년 전에 했어야 되는데 이제야 이제 대화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거거든. 이 이시지층하는 건 문맥상 이 awareness, 인식. 그러니까 알게 되니까 이제 그 뒤쪽으로 대화할 기회가 생겼다고 얘기하는 거죠. 수십 년 늦긴 했지만. 결국에 1번 문장이 얘기하는 건 해양에 대한 대중인식 증가와 대화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해양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증가하게 되었고 대화할 필요성을 이제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대화라는 건 커다란 장애물을 직면하고 있다는데 커다란 장애물이 결국에는 아래에 키드니가 나오잖아. 콩팥, 신장이 나오거든. 신장이 안 좋다고 하면 대충 신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안다는데 6번 문장에서 뭐라 그래? 그거는 해양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사실이 아니라고 하잖아. 뭔 말인지 대부분은 답을 썼거든. 결국에 우리가 바다에 대해서 대화를 하려는데 거기에 커다란 장애물이라는 건 결국에 뭐야? 바다를 모른다는 거죠. 바다에 대해서 모르고 하려니까 그게 커다란 장애물인 거죠. 결국에는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 해양에 있어서. 이게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이거든. 응? 이거를 이제 비유적 표현으로 구구절절 얘기는 하는데 이투 가주어진 조 거의 불가능하답니다. 논의를 하는 게 무엇을 할지 뒤에서 앞으로 수식해 주는 거다. 변화하고 있는 어떠한 것에서 무엇을 할지를 논의하는 게 불가능하대요. 만약에 너가 처음부터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모른다면. 첫 번째 문제는 바다에 대해서 모르거든. 작동 원리를. 두 번째는 심지어 그게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글쓴이는. 너네가 이해 못할까 봐 친절하게 예시까지. 텔은 여기에서 수여동사죠. 의사가 환자에게 얘기하는 거죠. 즉 여기서 그들은 이 환자를 얘기하죠. 문제를 갖고 있다고 그들의 콩팥에 신장에. 그러니까 환자는 아마도 이미 최소한 모호한 그런 개념 정도는 가지고 있을 거거든. 무엇에 대해서 알고 있냐면 그들의 신장이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그들이 업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이란 뜻이다. 그 다음에 그것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호한 개념 정도는 알고 있을 거거든. 최소한 위치와 뭘 하는지는 알 수 있을 거다. 대가 지칭하는 거는 이 환자. 여러분이 썼듯이. 왜냐면 배웠거든. 얘 대또 지시형용사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들 자신의 개인적인 life support, 생명 유지 시스템에 대한 그 콩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배웠거든. 학교에서. 생명 시간에 최소한 간이 어디에 있는지, 심장이 어디에 있는지, 콩팥이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배웠거든.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니랍니다. 그 해양에 있어서는 사실이 아니래요. 이거 내가 이행문에 넣어놨냐? 기억이 안 나네요. 이 표현 써놓으세요. That's the case. 그것은 사실이다라는 뜻입니다. That's the case. 그것은 사실이다. 얘 너무 자주 나와가지고 그것은 해양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 혹은 해당되지 않는다. 배운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배운 거.
즉 학교에서 배운 게 없다. 바다에 대해서는 콩팥 정도에 대해서는 배웠지만 해양에서는 배운 게 없다. 사실이 아니다. 7번. 우리가 뉴스 이야기를 볼 때 있잖아. 그런 장기적인 감소와 같은 더 넘버로 보는 무엇의 수인 거 알죠? 크릴의 수 같은 그 남극해에서의 크릴이 감소하고 있대. 뉴스 화면에 빨간색 새우가 나와. 조그만. 그럼 그것은 어떻게 들려? 일반적으로 나쁜 것처럼 들리기는 해. 개체수가 준다고 하면 안 좋은 소식 같긴 해. 하지만 훨씬 더 많은 것이 있답니다. 그것에 있어서 고래, 가. 굶게 되는 것의 위험성보다 그것에는 훨씬 더 많은 게 있다. 여기에서 이시지칭하는 건 뭘 것 같습니까? it. 크릴수 감소에 대한 뉴스겠죠. 뉴스. 이시 지칭하는 건 전부 다 이겁니다. 지금 2번 영광 펜치 그 뉴스 스토리. 크릴 하면은 고래의 먹이라는 건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긴 하나 봐. 저도 영양제 관련해서 찾다가 알게 됐던 것 같은데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크릴이라는 것은 해양 엔진의 일부랍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개체의 먹이가 돼.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답니다. 이거 주제문으로 안 고른 친구 없죠? 10번 문장에 need to가 나오잖아. 이거 주제문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최소한 일부 맥락에 대해서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논의할 수 있기 전에 변화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그러니까 뭐 어머니 부모님이랑 그 입시나 내신 얘기할 때 부모님이 잘 모르시면은 대화가 안 되는 것처럼 우리도 바다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바다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쥐뿔도 모르니까는 그게 장애물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23번. 로마라는 게 일컬어진답니다. 용광로였었다고 일컬어진답니다. 베리는 여기에서 바로 그죠? 바로 그 처음부터. 베리는 매우가 아니라 형용사로 바로 그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얘 지금 to 부정사의 완료형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was가 기준 시점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얘들아, 그 로마 시대 때부터 멜팅 팟 용광로라고 불린 게 아니야. 지금 최근에서야 불리고 있는 거고 실제로 용광로였던 건 더 과거니까 이렇게까지 출제되진 않을 것 같은데 to have been이 어떤 형태로 틀리게 출제될까? to 그럴 리는 없잖아요. 너무 아예 없는 형태로 나오진 않아. to 현재형으로 바꾸면 되잖아. 그럼 뭐죠? be죠. 이걸 의아하게 생각하는 친구는 없죠. 비동사를 완료형으로 바꾸면 have been이거든요. 시점의 차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다. 용광로였던 거는 과거고 일컬어지는 건 그 이유니까는 이렇게 시점의 차이가 있어서 to have been이라는 형태를 썼다는 거고, 역사가 리빈이라는 사람은 주장했답니다. 도시의 원래 인구가 구성되어 있었다고 주장한 거죠. 이민자로서 몰려든 플러드가 이제 홍수란 뜻이 있잖아. 홍수 물처럼 몰려든 거죠. flooding in from all directions. 사방에서. 근데 이 사람들이 이끌려 왔거든. 그 로뮬러스라는 로마의 1대 왕의 의도적인 정책에 의해서 이끌린 거야. non-discrimination, 차별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펼쳤나 봐. 그럼 이끌려 온 것에 가장 적절한 문맥상의 주어는 뭐게 되겠냐? attracted, as. 왜 they죠?
데이는 뭘 것 같아? 누가 끌려온 걸까? 로마의 의도적인 정책에 의해서. 이 로뮬러스라는 왕의 의도적인 비차별 정책에 의해서 끌려온 건 누구야? 이미그런트잖아. 이미그런트. 이민자들이 끌려온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근데 attracted니까는 또 시제가 과거잖아. 과거에 발생했던 일이잖아. 그러니까 they were attracted가 되는 거죠. they는 immigrants. population으로 본 친구도 있는데 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가장 적절한 거를 고르자면 이민자들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were attracted. 이게 attracted를 어떤 형태로 바꾸면 안 되겠어? attracting. attracting의 형태로 바꾸면 안 된다. attracted 그것은 바로 이러한 이니셜 초기의 개방성이었답니다. 얘도 그냥 삽입절로 보시면 돼요. 리비가 주장하기를. 그쵸? laid the foundation. 그 기반을 둔 것은 나중에 성공과 강점과 성공에 있어서 그 로마라는 도시에 얘들아 this initial openness도 얘 문맥상 어디다가 연결시키면 될 것 같아? 이러한 초기의 개방성은 앞문장에 뭐랑 상통하냐? 개방성을 알 수 있는 앞문장의 근거가 뭐야? 그쵸? 비차별이죠. 차별하지 않으니까 다 들어오는 거잖아. 어? 외국인들한테 한국에 들어오면 너네 똑같이 한국인처럼 대접해줄게 이러면은 당연히 오고 싶겠죠. 개발도상국 국가 같은 경우에는. 4번 로마는 그들의 도시를 멀티컬처럴 다문화라고 묘사했답니다. 세대에 걸쳐서 in the generation 세대에 걸쳐서 그것의 foundation 설립 이후에 우리는 단일민족 그러잖아. 문화뿐만이 아니라 우린 민족이다. 근데 로마는 그 초창기부터 다문화였다. 전통은 얘 원형 홀든 거 알죠? 주장하다 간주하다. 주장하다 간주하다. 뭐라고 주장하냐면 소수의 도시의 레전더리 전설적인 왕들이 로마에서 태어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의 왕이 뭐 예를 들어 7명 있다고 하면은 그 중에 소수만이 로마인이라는 거야. 소수만이 로마인이다. The others 다른 사람들 즉 다른 왕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the others를 풀어서 쓰면 뭐겠어? The other kings 다른 왕들은 모두 이민자로서 도착한 거거든. Before being chosen 선택받기 전에 for the throne 왕좌로 그들의 미덕과 merit 공로에 대해서 그러니까 로마의 왕이 꼭 로마 출신이 아니어도 당연히 됐겠죠. Non discrimination 비차별 정책을 펼쳤으니까. 심지어 왕들 중에 소수만이 로마인이었다고 하잖아. 나머지는 다 이민자였대. Before being chosen 그대로 쓰고. 얘들아 그러면 당연히 주어는 뭐가 되겠냐? The others를 받아야 되니까 they죠 they. 과거니까 were. 그 다음에 chosen. 결국에 이렇게 수동태는 과거분사로 쓰여져 있는 거는 결국에 복원시키면 다 수동태 된다는 걸 눈치채야 되는데 being chosen은 또 뭘로 바꾸면 안 되겠어? choosing 현재 분사로 바꾸지 말아라. 진짜 비차별 정책 맞죠? 왕조차도 이민자도 왕이 될 수 있다.
그 왕국이라는 게 세 개의 컨티넌트, 대륙에 걸쳐서 확장을 했거든? 엄청나죠? 로마는 열성적으로 새로운 문화적 영향력을 어답티드, 채택했답니다. 그 다음에 앱졸트, 이제 흡수한 거죠. 들어오는 집단을 흡수한 거거든? 그러니까 영토를 확장하면서 그냥 그 사람들 전부 다 국민으로 인정해 준 것 같아요. 아마도 a little too eagerly, 너무 열성적이었던 것 같아. 일부에게는. 이 일부 사람들에 대한 부연 설명이거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를 들면 시인, 주베날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complained, 불평한 거죠. 빠른 속도에 대해서 불평한 거죠. 문화적 변화에. 로마인이라면 실효법도 하죠.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얘들아, 이거 일단은 후의 선행사가 썸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후 써야 된다. 얘를 틀린 형태로 뭘로 바꾸겠냐? 위치로 바꾸면 안 된다. 이렇게 꼼꼼히 알려주는데 어떻게 틀리죠? 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위치로 바꾸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주격관계대명사 뒤에는 동사 형태 나와야 되니까 complained about이라는 이 동사 형태 나왔잖아. 아니 3번으로 칠게요. 얘 문맥상의 동의어로 알려줄게. 불평하다, grumbled about. grumble이라는 불평하다라는 동사가 있거든. 그 다음에 이거 이행문에도 나온 건데 반대하는 거죠. 사실 좀 더 직접적으로 바꾸면 objected to ing, 여기서 to도 전치사거든. 그래서 반대하는 거. 결국 이 지문의 핵심 문장은 그 하랑이 몇 번으로 뽑았니? 23번? 지민이는요? 서지민 씨? 3번이죠. 강조 구문까지 써져 있잖아. 이렇게 개방하니까 그렇게 성공하지.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이니까. 이 멜팅팟이라는 건 아까 그 미국에 대해서 설명했듯이 여러 사람들이 이제 혼합해서 같이 살아가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 쓰시면 됩니다. 멜팅팟에 대한 함축을 풀어서 쓴 거죠. 다양한 사람들과 문화들이 함께 섞이는 장소. 이거 적으면 돼, 소율아. 이거 a place where로 시작하는 거. 멜팅팟을 풀어서 설명한 겁니다. 저 빼먹은 거 없죠? 빼먹은 거 있으면 얘기해줘라. 가끔씩 빼먹을 때 있거든. 뭐 동의어라든지 이 답변으로 적으라고 하고. 그 다음 24번. 얘는 저 가정법 과거 완료 이미 머릿속에 넣어놨잖아요.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걸 안다면 if 나왔죠. if. 머릿속에 그 if. 그 다음에 뭐 나와요? 주어 나온 다음에 뭐 나와야 돼? 과거 완료 have pp. had pp 나왔죠. had pp. 지금 부사절 이렇게 끝났잖아. 끝났죠. 그러면은 주절에 주어 나온 다음에 조동사 뭐 나와야 돼? 우주쿠마 우두스였네. 그 다음에 뒤에는 have pp 나왔잖아요. have pp. 이렇게 치면 됩니다. 조동사 오른쪽에 납 붙여서 부정형 만드는 거니까. 그 다음에 and 뒤쪽으로 이 life가 다시 한번 주어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선 could 쓰였죠. 우주쿠마 중에 could. 그 다음에 역시나 have 플러스 pp 형태.
그 다음에 이 3번은 어떠냐? 3번, 2번 문장에서도 가정법이 나오거든. if죠, if. 근데 여기에서는 뭐가 나와? were. 그 다음에 주절에 우주쿠만 나오죠. 그 다음에 have 플러스 pp 형태 나오거든. 그럼 왜 얘들아 if는 왜 현재형을 썼을까? 만약에 그것들이 약간만 다르다면이죠. 다르다면 여기서 대의가 지칭하는 게 앞문장에 그 주어를 지칭하는 거거든. 정확하게 하자면은 이 대의가 지칭하는 건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물리학의 법칙이나 상수 혹은 기본적인 힘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잖아. 그러니까 가정법을 써도 과거 완료가 아니라 그냥 과거를 쓴 겁니다. 현재 사실에 반대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뭔 소리야? 외우세요 그냥. 뭔 소린지 이해가 안 되면. 원래 가정법 과거 완료 써야 되거든. 근데 이건 물리학 법칙에 대한 반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진리, 일반적인 진리는 현재 시제를 쓴다는 우리 약속이 있잖아, 시제에. 아까 확인했듯이. 그렇기 때문에 얘만 과거 시제로 썼다. 가정법 과거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정법 과거고요. 뒷부분은 이제 과거 완료입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 제가 이 부분을 살려서 잘 한번 해석해 볼게요. 주어는 이렇게 한 거 알죠? 첫 번째 주어 의미 덩어리는 이거거든요. 물리학의 법칙과 상수. 두 번째가 우리의 우주에서의 기본적인 힘. 이것이 매우 정밀한 형태와 값이랍니다. 뭔 소리야? 아, 물리학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정밀하구나.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은 만약에 앞에 나온 그것들, 물리학의 법칙과 상수와 기본적인 힘이라는 게 약간만 다르다면, 그 진리가 다르다면 생명이라는 건 과거에 불가능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네모가로. 됩니까?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와닿게. 중력의 정밀한 값이라는 게 우리의 우주로 하여금 우리의 우주가 발생하도록 하고, 얘들아 이제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나온다. 우주가 어떻게 발생하게 됐는지, 어떻게 해서 그 방법이 뭐야? 허용했어. aggregation. 응집하도록 했어. 먼지랑 기체 particles, 입자가 응집하는 것을 허용했죠. 무엇으로? 원시 항성으로. 기원이 되는 별들이 있었나 봐요. 그게 먼지랑 기체의 분자가 응집해서 만들어졌대. 근데 그 주위로 그것 주변으로 행성이라는 게 나중에 궤도를 돌기 시작했죠. 원시항성 주변으로 행성이 궤도를 돌기 시작했죠. 구체적인 예시로 그 행성에 뭐가 있어? 지구가 있죠. 태양 주변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처음에 몰라. 먼지가 있었나 봐. 기체 입자라는 게 있었나 봐. 이게 어떤 물리 법칙으로 인해서 막 이렇게 반죽이 돼가지고 원시 항성 발생.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냥 상징적으로. 그 주변으로 지구가 발생하고 뭐 태양이 발생하고 뭐 이런 일이 발생을 했나 보죠. 그쵸? 만약에 산 넘어 산 전자값이라는 게 약간만 더 컸거나 작았었다면, 화학 작용이라는 게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듯이 가능하지 않았을 텐데, 전자값이라는 게 아주 정밀하게 특정했기 때문에 화학작용이 가능했구나. 그리고 생명체라는 게, 그리고 그것은 유기화학에 기반하고 있거든. 시작되지 못했을 텐데, 응?
우주라는 건 설계되어 있지 않아. 여기 드디어 나오네. 의미상의 주어. 우리가 진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아.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게 아니야. 아주 우연이야. 우연한 물리학의 법칙.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어 동사. 우린 어떠한 프레이지빌리지드 특권이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아. 우주에서.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 문장이다. 얘가 접속사 역할을 하는 거 알죠? 응? 그러니까 이게 엔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장이 3개 병렬되는 거야 지금. 이게 주어 동사. however는 접속사가 아니다. 얘는 접속시키지 못해. however는 얘는 연결어야 연결어. 이게 end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주어 동사 나오고 주어 동사 나오고 and 주어 동사. 이렇게 문장이 3개 이상 병렬돼도 마지막에만 and로 병렬시키면 되거든. 하지만 그 법칙과 상수라는 건 물리학에 진보된 생명체라는 게 진화하도록 허용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결국에 5번 문장이죠. 5번 문장. 우연히 우리 같은 인간이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었다. 응? 됩니까?